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최근에 오르비텍 보시면 양봉을 만든 뒤에 계속적으로 지루하게 눌리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서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오랜만에 나와줬죠. 비록 지금은 윗골을 달기는 했지만 이제 지지를 받을 위치에서 장중에 무려 이제 5%까지도 급등이 한번 나와준 건데, 여러분 제가 이 오르비텍 지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보시면은 이 1만 원 라인대에서는 이제 가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물타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1만 원 라인에서 이 지지, 그러니까 세력들이 1만 원을 이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영상을 찍어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물론 장중에 시세가 한번 나오긴 했지만 지금 제가 원하는 그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추세를 만들기 위한 이 이동평균선 안착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한 번에 더 추세의 모습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이었습니다. 10만 원의 돌파 이후에 그 추세를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잠시 이 소강 상태를 보일 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기간 조정을 보일 때죠. 자, 그때 이제 소형 이 원자력 쪽으로 이 낙수 효과가 발생할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려봐야 한다고 했죠. 자, 현재 그 흐름으로 가는 이 전조 현상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이 오르비텍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점을 봐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오르비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바로 이 전력으로 자금들이 엄청나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인프라는 여전히 진행형 테마라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반도체가 가니까 다시 이 전력 인프라가 지금 상승을 하고, 그럼 당연히 쌍갑의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이 원자력이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 이 ESS까지로 가는 이 산업에 대한 변화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비텍도 직전 상승에서도 우리가 이제 거래를 했지만, 특히 이번 눌림목, 이 눌림목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파고 현재는 이 조정파죠. 그 조정파가 지금 이 W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위아래 등락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안착을 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의 패턴, 어떤 패턴입니까? 네.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다시 한번 이 고점대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현재 구간대에서 다시 재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파, 역헤드 앤 숄더형 조정파, 그리고 이 다음의 상승 가능성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이 우량주에서 이 소형주로 가는 자금의 이동의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즉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일 때 그 자금들이 이 소형주들, 원자력 소형주들로 자금 이동이 될 거다, 이 낙수 효과가 나올 거다 하는데, 그게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대장이 바뀌긴 했습니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라고 같이 말씀드렸는데, 얘는 먼저 돌파를 했죠. 자, 오르비텍 역시도 이 고점대에서, 그러니까 상승의 그러니까 50%에 대한 눌림목을 주고 이 지지가 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1만 원이나 심리가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 다음 파동으로 가는 그 길목에 지금 현재 서 있다는 거죠. 점점 제가 말한 그 전조 증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좀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자, 최근에 전력주가 셉니다. 전력주가. 그러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HD, 현대, 일렉 같이 이제 초우량주들이 먼저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게 최근에 뭐 가운전선이나 대한전선, 소형 전력주들이 지금 미친 듯이 추격을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성전자와 지금 이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 상승 각도를 보여주니까, 자, 제주반도체라던가 뭐 STI라던가 요즘에 이제 부품주들도 하나둘씩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 코스닥의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폭등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00포인트의 돌파 의미,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 그게
돌파하는 그 과정이 나오고 현재도 이 일봉상에서 지금 박스를 그리고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돌파가 되는 그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청주들이 먼저 가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버블이 오는 게 코스닥이라는 거죠. 코스닥은 쉰 만큼 뭐 이 1월 달에도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잘잘잘잘 오르다가 한 방에 이렇게 급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긴 하지만 오를 때 이런 식으로 엄청 급하게 오른다는 거죠. 그때 이제 종목들 역시도 급하게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처럼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시세. 그러니까 확산. 그래서 이 코스닥이 돌파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주도주들의 수혜를 받는 그 소형주들이 그대로 그 낙수 효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자력에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 오르비텍이나 뭐 보성파워텍 이쪽이 끝이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이 지금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앞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왔지만 시장이 올려치는 구간에서 이런 추세가 나왔듯이 현재 코스닥 역시 시어감을 만들고 있지만 이 다음 파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오고 있지만 알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세력들이 시세를 보내기 전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시세를 안토막까지도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전부 다 털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게 뭡니까? 네, 바로 제가 보는 맥점 차트죠. 자, 이제 차트를 대입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나의 리스크는 어디까지 또 제한을 둬야 되고 또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실어서 매집을 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매매를 할 때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 주포가 좀 확인이 돼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포가 있어야 우리가 거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포가 없는 종목들은 들어가 봐야 기회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죠. 지금 이 화면들, 이 라인들은 그냥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 중요한 가격대, 그 핵심 라인대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주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이 밴드입니다. 자, 주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한 신호가 안 떠요. 이렇게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라인에서 바로 이 큰손, 세력, 주포의 진입을 알린다는 겁니다. 오르비텍도 보면 최초 사실 밴드는 이 작년 7월 달에 이미 형성이 됐었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기술을 계속 찍어드렸죠. 그러니까 대장이 우리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딴 거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올 초부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가면 무조건 이 후속타가 진행이 됩니다. 후속타. 그게 바로 이 오르비텍과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거죠. 지금 먼저 올라간 놈들은 과열해서 유지를 하고 그 뒤에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이 소형 원자력 테마들이 올라오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이 밴드에 왔을 때 매집을 하게 설정을 해둔 거고 현재 단타 계좌이기 때문에 이제 50%는 자동적으로 익절이 되게끔 설정해 둔 겁니다. 차트를 보면 어디서 매집이 들어옵니까? 보신 대로 이 밴드 라인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집이 되는 거죠. 밴드에 터치를 할 때.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항상 매번 밴드에서는 하방 경직을 만들고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로도 다시 이 밴드가 왔을 때 매집을 진행을 했고 또 주가가 상승하고 현재 다시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릴 때잖아요. 그죠? 2주 전에 오르비텍 1만 원을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구간에서 이제 뭐 물타기를 하던가 뭐 신규 매수를 하던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총 12번의 거래를 진행을 했고 보시다시피 손익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자, 벤치마킹은 최초 매수를 했을 때 그냥 이제 홀딩을 하고 들고 갔었을 때 수익을 말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이제 전략 손익은 말 그대로 제 로직을 넣었을 때의 손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갔을 때보다 초과 수익이 지금 발생이 되는 로직이라는 거죠. 왜? 눌림목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눌림목 거래를 하면은 고점에서 정리를 하고 눌림목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기회 비용에서 상승하고 그리고 이 수익이 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이 재매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거래의 내역도 한번 보자고요.
자, 거래는 총 이제 16번에 대한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나온 거죠. 뭐 날짜별로 다 나오는데, 즉 월별로 제가 이 매수에 대한 제한을 걸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밴드에 진입을 하면 그때 이제 4번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제한을 둔 거다. 자, 금액도 많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집할 자리에서만 이제 매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밴드에 왔을 때만 매집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추세에 대한 논리를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거래량, 그리고 뭐 패턴, 이 기술적 흐름. 자, 그럼 현재 구간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현재 구간 오르비탱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매수죠, 여러분들. 홀딩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노려야 할 거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이때와 같은 확산을 지금 노려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확산. 이렇게 U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이 맥점 차트 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각도를 보여줄 때가 됐는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세가 분출하면 뭘로 본다고요? 분봉을 본다는 겁니다. 분봉. 자, 이 앞에 파동에서도 보시다시피 4,500원에서 이 맥점 분봉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이미 눌릴 때 매수를 다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는 건 홀딩이에요. 홀딩.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밴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탈이 나오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밴드에 오는 매집선을 기다리고 지금 비추세죠, 여러분들. 비추세죠, 계속. 지금 이제 오늘 이 추세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비텍 아직 각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도가 나오기 전까지 뭐라고요? 매집이라는 거죠, 매집. 자, 지금도 4월 13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한 물량들 현재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아직 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원자력 소형주들이 그대로 이 주도주에 지금 포함이 되면서 낙수 효과를 받는 그 타이밍, 그 추세를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를 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어디서 우리가 매수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제가 매집을 할 때, 롱 포지션에 들어갈 때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리고 이 분봉에서 이탈이 나오는 매도를 할 때가 되겠죠. 이렇게 매도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왜 맥청코치는 여기서 현재 왜 계속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왜 또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매매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